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요 주가가 워낙 왔다리 갔다리 해서 종잡기가 좀 힘듭니다. 추세를 그것도 추세도 잘 안 맞고 이게 저점을 지킬 줄 알았는데 지키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내려가고 하는 걸로 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 추세를 뚫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추세를 뚫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점은 깨졌으니까 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1파, 그 다음에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게 3의 1파, 그러니까 3파로 보는 거죠. 3의 1파, 3의 2파가 진행 중인지 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행 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3의 3파가 이제 진행되기 전이다 고 보입니다. 3의 3파가 진행되면 이제 강하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3의 2파가 아직 좀 덜 떨어졌나 싶기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주봉으로 볼 때 열에 올랐다가 재차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그 분위기로 봐서는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내가 보는 대로 이게 1파, 이게 조정 2파, 그 다음에 3파가 진행 중이다. 아마 이게 3의 1파가 되고 3의 2파가 되고 3의 3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적다. 근데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분위기상 나는 그래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 뒷받침하는 거는 결국 이게 또 왜 안 노냐? 요 시장별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별이 안 노네. 왜 안 놓을까? 자, 이 지금 수급을 좀 보려고 하는데 시장별이 이 클릭을 했는데 놓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내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이게 좀 화면이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이 화면을 봐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화면이 안 나온다.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화면 안 나오니까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오니까 뭐 차트만 가지고 하면은 뭔가 좀 부족하지요. 자, 어쨌거나 어, 이때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요 추세에 한번 사고 요때 팔았는데 이때 팔았을 때 요 산 거보다 적게 판 걸로 내 기억합니다. 요때 다시 샀거든요.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요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요 내려오면서 별로 많이 팔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올릴 때 좀 더 사겠죠. 내가 여기서 바닥이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사는 게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죠. 이 산 게 한 3, 40초 정도는 사야 대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뭐 바닥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봐야 뭐 고작 한 300포인트 채 안 되죠. 뭐 250포인트쯤 되는데 260포인트 뭐 그 정도 되니까 뭐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며칠만 떨어지도 뚫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왜 지지로 생각을 하냐? 뭐 일단 추세를 갖다가 뚫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를 뚫지 않았다. 이런 추세를 뚫지 않았다. 또 추세를 뚫을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저점을 뚫을 가능성도 적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공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또 안 들어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로 볼 때는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분위기인데 뭐 여러 가지로 그래 나타납니다. 사회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뭐 또 무슨 뭐 이 예언과 비슷한 무리들 나타나 가지고 뭐 그걸 인용해가 유튜브 만들어가 떠드는 놈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근데 더 떨어지면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금리가 일단 올라가고 있다. 아직 금리가 이제 꼭대기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방향 트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아직 내려오고 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시중에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죠. 시중에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동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기 바닥보다 부동산 바닥이 한 9개월 뒤처진다. 그리고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두 개를 합치면 1년 반이죠. 1년 3개월이죠. 그럼 여기가 바닥이 맞으면은 1년 3개월 후에 부동산 바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023년, 2022년 9월 말이니까 9월 말이면은 올해 12월 말에 부동산 바닥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조금 더 여유를 두면은 한 3개월 전후로 여유를 좀 두면은 조금 수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볼만한 게 뭐냐면은 저게 우리 그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보자. 비트코인 하도 오래 안 봐가지고 어디 붙었는지를 잘 모르겠네. 찾았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게 아닌가? 비트코인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찾았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월봉입니다. 비트코인 월봉. 비트코인 월봉인데 일봉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2000 이게 언제야? 이게 주봉이네. 위클리 주봉. 주봉이 보면은 요 2023년 초쯤에 1월쯤에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1월.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2022년 12월 뭐 말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정시하고 비슷한데 더 빨리 올라가고 있는 느낌, 더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정시는 이만큼 올라가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올랐다가 내리고 재차 이만큼 올라간 거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뚫을 것 같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는 이 비트코인 저점 이게 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9월 말에 바닥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뭐 12월 말에 나왔으니까 요때 저점은 우리보다 좀 늦었고요. 요때 요 무렵이 이제 진짜 바닥으로 놓은 거지요. 우리는 주식은 그보다 더 앞에 주가 지수는 바닥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걸 뚫는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왜? 비트코인도 뚫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저점을 못 깨고 올랐거든요. 이때 분위기가 이걸 뚫고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어도 이것도 뚫고 남음이 있는데 아직 못 뚫고 있지요. 그래서 분위기만 그래 잡고 있는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볼 때 1파, 2파, 3파 아니면 파동을 내기가 참 어중간한데 어느 걸 고점으로 잡아 이걸 고점으로 잡아야 될지 이걸 고점으로 잡아야 될지 참 애매한데 이걸 고점으로 잡으면은 A, B, C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조정을 받는 게 되고 요걸 고점으로 잡으면은 A, B, C, D, E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해가지고 하락 A, B, C 해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재차 파동이 올라오는데 이 파동을 3파로 본다.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3에 1파로 본다. 3에 1파로 보면은 3에 2파 조정이 나오면 3에 3파는 더 강력할 것이다. 나는 이래 봅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한번 강력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뭐 속단하고 예단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을 바라볼 때 어떤 주식이 갈 거냐는 부분인데 이미 좀 많이 간 업종 중에 하나가 뭐 2차전지가 많이 갔지요. 2차전지. 나는 지금 이 크게 볼 때 뭐 결국은 뭐가 갈 거냐? 우주산업이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주산업에 뭐가 있느냐? 우주로 날아가게 되면은 우주 공간에 산소가 없지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이 쓸 수 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쓰려면은 뭐 방법이 몇 가지가 없지요. 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 있고, 뭐 두 번째 수소 에너지가 있는데, 뭐 수소 에너지를 우주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뭐 개발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뭐 지금 채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거는 그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모아두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2차전지가 되니까 2차전지가 많이 발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주로 나사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나사에서 하지 않고 민간 쪽으로 넘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그쪽에 뭐 동의를 좀 합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가려면 또 필요한 게 있죠. 컴퓨터가 필요하죠.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로봇이 필요하죠. 그 AI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AI의 손발이 되는 로봇 분야가 발전이 좀 더디죠. 아직 움직임 자체가 인간만큼 뭐 빠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아직 부족합니다. 자연스럽다든지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로봇이 로봇의 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가 많이 바뀌게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주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히토류들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있겠죠. 뭐 우리가 가장 가까운 행성이 달이죠. 달이니까 달에 가서 달에 많이 있는 뭐 히토류, 뭐 희귀 금속이죠. 히토류를 가지고 오면은 돈 된다. 이런 걸 알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주 산업으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성동격서 하는데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킨 게 롯데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이러스 사태고 그 다음에 재작년 8월경이면 요쯤 되겠습니다. 요쯤부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거의 맛이 갔지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 우주 쪽에 대해서 완전히 연구가 끝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이면은
다른 뭔가를 또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든지 하여튼 뭔가를 일으켜 가지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라는 건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거죠. 대만과 중국의 충돌. 또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수도 있으려나.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충돌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교를 잘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 없던 시절에 대통령 하던 사람들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염려가 참 많이 되긴 합니다. 이 국가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나 그 주위 권력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갖다가 내같이 이 서민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죠. 또 국민이 이 권력을 잡은 이들을 걱정을 하죠.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뭐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참 이 복잡한 지금 이런 파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을 냈다가 올라오는데 요 늘 얘기하지만 이 빨간 선은 우리 IMF 지나고 나서 이때가 그 뭡니까 IT 혁명으로 쭉 올라갔다가 내리죠. IT 버블이죠. 버블 올라갔다 내린 그 바닥선을 갖다가 꺼본 겁니다. 꺼봤는데 뭐 이런 선을 하나 꺼봤고 밑에 내려온 것들은 아래로 거품이 이런 것이고 위로 올라간 거는 위로 거품이 올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쪽도 IMF 꼭대기를 이어서 끈 거기 때문에 이 IMF 꼭대기보다 더 튀어나온 거는 위쪽으로 거품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2007년도 리먼 사태, 8년도 벌어지기 전에 이 버블이 생겼고 버블이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좀 더 내려왔고 이때는 운 좋게 횡보하면서 방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많이 떨어졌지요.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돈풀기 시합을 전 세계 국가들이 펼치면서 이런 정시 폭동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나는 조정받고 이제 산업이 바뀌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유동성을 갖다가 정상화 시킨다고 돈 푸는 것도 줄이고 돈도 이제 회수하는 금리를 올려서 회수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는 갈 건데 언제냐? 그거는 미국이 이 독보적으로 우주산업의 선두에 나섰을 때는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아직 멀었다. 그러면 챗 GPT 같은 것들도 튀어나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달해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산업과 관련이 있는 거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에서 보듯이 뭐 이 기계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날도 머지 않았을 거지만은 그래도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뭐 전쟁 같은 거는 좀 훗날 얘기겠죠. 우리 때는 안 생기겠죠. 그 와중에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뭐 100세 얘기하는데 이제 150세, 200세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나중에는 600세까지 간다고도 누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인간의 수명은 600세까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를 얘기 들었는데 그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같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월봉에서 매수 매도 신호가 그래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행보장에서는 나타나는데 이런 급등 급락장에서는 이런 매수 매도 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 나타났지요. 나타났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매수 신호가 2009년도에 리먼 사태 후에 나타나듯이 이렇게 쭉 위로 뻗어줄지 아닐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또 우리 리먼 사태 이후에 이래 행보했던 것처럼 2011년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지겨운 장이 되겠지요. 이래 가게 되면은 뭐 상당히 많은 개미들이 뭐 퇴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에서 행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진 주식들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가진 종목들은. 왜냐? 이 우주 산업 시대에 올라가는 종목은 거기 혜택을 받는 것만 올라가거든요. 받는 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제자리가 아니고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은 내 같은 수준의 이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퇴출됩니다. 이 시장에서. 나는 거의 퇴출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 된다면은 거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곧 바닥이 온다. 또는 바닥이 왔다. 내가 과거에도 바닥 짚고 이렇게 행보하는 이런 장에서 퇴출이 됐거든요. 여기서 내 정도 수준은 여기서 조금 더 행보하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지겨워서 퇴출이 당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주면은 박사님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도 퇴출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좀 많이 떨어져야죠.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박사님처럼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은행 이자를 갖다가 벌 만큼 메꾸지를 못하게 되겠지요. 뭐 물론 증권사 신용이자, 은행이자, 뭐 이금융권이자 이런 것들을 벌어서 메꾸고 수익을 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박사님 동료분처럼 신용 없이 자기 돈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뭐 퇴출될 가능성이 적겠지요. 또 은행 대출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빚 없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주는 사람은 벌어내야 되거든요. 그 벌어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 지금. 근데 금리가 또 올라가면은 금리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권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웬만한 사람 월급쟁이 월급보다 더 나가게 되거든요. 그 자꾸 그래 되면은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대꼬박거가 심하기 때문에 벌어낼 수 있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내려오면은 이게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 뭐 10월 경인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내렸다가 올라올 때 가진 종목들이 수익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 수익으로 많이 돌아서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박사님 같은 경우 위에 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물렸었지요. 요때는 거의 뭐 70% 이상 물렸는데 마이너스 올라오면서 그래도 수익이 나가지고 현금화 시키고 한 것들이 뭐 들어있는데 그 종목이 많고 현금화가 많이 돼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현금화가 적게 되니까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또 금융권 대출도 빌릴 수 있는 거 풀로 다 빌려가지고 더 이상 빌릴 여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취해야 될 수도 있다. 손절, 의도치 않는 손절, 수익이 나지 않는데
지고 가는 종목의 손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나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승 1파, 조정 2파, 3의 1, 3의 2, 그 다음에 조만간에 3의 3파가 나올 것이다. 그럼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또 3파는 강력하죠. 강력하게 올라가면은 뭐 2000, 7, 800, 900 갈 수도 있다. 운 좋으면 30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날아갈지 아니면은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내려온 게 A파, 반등 B파, 반등 C파로 골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일단 윗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랐다가 이 저점을 깰 듯이 떨어지다가 재차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조정받고 그게 큰 1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큰 3의 1, 3의 2, 3의 3 해가지고 이 고점도 뚫고 올라간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뭐 이렇게 봅니다. 전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면 대공황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공황이 안 일어나면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나라 밖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분야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수준이 국민들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뭐 수준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또 국민들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어느 게 맞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 군대에서 장교의 수준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의 수준은 세계 최고가 아니지만은 병사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 학력도 수준도 세계 최고다. 모든 게 세계 최고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준이 세계 최고다 보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자들의 군대가 세계 최고고 남자들의 역량보다 여자들의 역량이 더 높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올림픽 나가면은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면은 농구가 뭐 1등, 2등 하고 그랬죠. 금메달, 메달 따고 이랬습니다. 옛날에 뭐 박찬숙 선수 있을 때 이럴 때 뭐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는 못하지만은 여자들끼리 경쟁에서는 세계 최고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많이 느꼈거든요. 뭐 깡다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인 자질이라든지 깡다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군대에서 볼 때 남자들끼리 보면은 뭐 이 지도자는 좀 못하지만은 군대로 볼 때 장교들이 그 군대 지도자죠. 지도자는 좀 못하지만은 병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병의 평균 학력이 뭐 고졸 이상 되는 그 대재학 정도 되는 이런 수준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군대에서 미국 군인들은 글 못 쓰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뭐 중졸 이런 거 많습니다. 뭐 고졸 이상 되는 군대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자질이 가장 좋은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다. 남자죠. 그 남자보다 더 뛰어난 여자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근데 정치를 하는 자들이 조금 문제인데 정치를 윤석열이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듣기에 잘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길래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이 좀 적어가지고 뭐 전통 보수는 없어졌지요. 예전에 그 민주당 지지하고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은 우파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문재인 요런 지지자들이 지금 우파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좌측으로 아주 많이 흘러갔지요. 지금 상태가. 근데 세상이 그래 바뀌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 뭐 집권 정당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옳지 않느냐. 국가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살 수 있지. 국가는 못 사는데 국민이 잘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외교는 국익을 우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거는 솔직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위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많은 자료들이 하방으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게 맞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봉상에서는 CCI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월봉상에서는 이 상승 쪽을 가리킵니다. CCI가.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는 상방향인데 그 와중에 하방이면 조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아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요. 나는 하방으로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왜? 추세만 서면은 양방향으로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야죠. 또 내처럼 신용을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꾸 떨어지면은 돈을 자꾸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점도 뚫렸고 처음에 선물과 코스피 200이 뚫리면서 여기 코스피가 방어를 하다가 이날 뚫렸지요. 3월 14일 화요일 날 뚫렸습니다. 이렇게 올 때만 해도 올라갈 것 같았는데 보통 수요일 날 이런 상태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번 지난 만기일에는 화요일 날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이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예상이 잘 안 되는 전형적인 사파 조정이라 그랬죠. 그런 형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바닥을 친 건지 아닌지조차도 뭐 두려운데, 월봉을 보면은 또 일봉을 보면은 이제 윗방향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좀 있어 봐야죠. 그런 와중에 미국장은 금요일 날 다우가 오르다가 다시 빠졌지요. 나스닥도 오르다가 뭐 조정 형태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올라가 조정을 받으니까 좀 낫습니다. 그나마 S&P 500도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유로스톡스 떨어지다가 올랐다가 반등 들어왔다가 또 밑으로 빠지니까 이거 참 이 흔들기를 갖다가 감당해 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상을 만들기 부담스럽다. 진짜 전체 흐름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맞는데 내가 하다못해 저게 뭡니까, 저 비트코인 바닥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바닥. 그래서 이쪽 흐름은 메인 세력들이 크게 누르고 마음대로 거릴 수 있지만은, 비트코인 쪽은 아직은 메이저 세력들이 쪼물락거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쪼물락거리지 못하는 비트코인 쪽을 보면은 코인 쪽은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구나. 일봉입니다. 2023년 연말 2022년 연말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바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 올라오는 와중에 이 이평선을 이게 20주겠죠. 하나는 20주고 하나는 5주일 건데 이 따라 흐르는 게 아마 5주일 거고,
위에 천천히 움직이는 게 20주쯤 되겠지요. 뭐 정확하게 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봉이나 일봉을 볼 때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볼 때.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희미하게 저렇게 보고 있구나. 대놓고 몰빵해라 말은 못합니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확인이 된 거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할 수가 있지. 더군다나 요 21선 있지요. 21선을 뚫어야 올라갑니다 할 수 있지. 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밀려가지고 볼린저 밴드 이 20 중단, 그러니까 21선이죠. 21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갑니다 하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죠. 심정적으로는 뭐 지금 조정이고 조정이 끝나면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이게 바닥이 맞는지 아닌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모르죠. 근데 지표들이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인 거죠.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지만은 뭐 크게 시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횡설수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